서울 근교의 조용한 소도시, 가평에 사는 이지은은 이미 쉰을 넘긴 나이였지만 매일 아침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누군가가 세심하게 짜놓은 대본처럼 완벽해 보였다. 긴 흑발은 반짝이는 검정색 실크 원피스에 어울리도록 늘 깔끔하게 단장했고, 검은색 스틸레토 힐은 그녀의 발을 날씬하고 매혹적으로 보이게 했다.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우아함에 엄격함과 미스터리를 더했다. 주변 이웃들은 그녀를 가평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말투에는 냉철함이 묻어나지만 그 속엔 누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이지은의 가장 큰 보물은 딸 김서연이었다. 서연은 서울 강남에서 성공한 IT 기업에 다니는 김민재와 결혼해 가평의 조용한 집에서 새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민재는 겉으로 보기엔 성실하고 온순한 남자였지만 이지은은 그에게서 뭔가 너무 솔직하고 단순한 면모를 느꼈다. 그녀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재의 눈길이 자신의 몸매를 훑어볼 때마다 그녀는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의도를 해석하려 애썼다. 어느 금요일 저녁, 평소처럼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던 이지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져 있었다. 이모, 서연이 오늘 회사에서 늦는데요. 저 혼자예요.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고통에 이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곧바로 짙은 남색 울 원피스를 입고 무릎까지 오는 하이힐 부츠를 신었다. 오늘은 내가 전투복을 입는 날이군. 혼잣말을 하며 작은 클러치백을 들고 택시를 탔다. 택시는 어둠 속의 골목을 뚫고 민재의 집으로 향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민재는 어두운 부엌에서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희미한 창문빛과 위스키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해. 이지은이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다. 민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다. 서연이가 나를.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렸다. 이지은은 이미 눈치챘던 사실이었다. 늦은 귀가, 어색한 미소,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진실이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정말 확실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 속 메시지와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민재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았고 그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목선을 스쳤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그가 속삭였지만 그녀는 도리어 도전하듯 말했다. 그럼 날 멈춰봐. 그들은 금지된 경계선을 넘었고 그 순간 둘 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이지은의 몸에 꼭 맞는 남색 원피스는 마치 두 번째 피부처럼 그녀의 모든 곡선을 감쌌고 부츠는 그녀의 자신감을 배가시켰다. 민재의 손길이 점점 더 깊어지자 그녀는 가파른 욕망과 복수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재 역시 그를 향한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붙잡으며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금지된 욕망은 더욱 불타올랐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지은은 발에 걸린 하이힐을 조심스레 벗고 민재가 그녀의 발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동안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 발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는 줄은 몰랐지. 그녀가 농담을 던지자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이제 비밀 병기 하나 더 추가해야겠네. 이 농담 속에는 둘 사이의 긴장감이 잠시 풀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침이 밝고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이지은은 현실의 무게를 다시 느꼈다. 민재는 침대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모든 게 잘못된 걸까? 그녀는 조용히 답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일지도.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맴돌았다. 이후 며칠, 가족 모임에서 서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이지은과 민재는 서로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긴장과 비밀을 공유했다. 그들의 관계는 멀어지면서도 묘하게 더 깊어지는 복잡한 실타래가 되어갔다. 이지은은 어느 날 밤,
조용히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이제 끝내야 해. 그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그 빛나는 원단은 그녀의 몸에 감각적으로 흘러내렸다. 그들은 노트북 화면을 통해 서연의 배신을 다시 확인하며 서로에게 냉혹한 진실을 던졌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웃음은 찰나에 얼어붙었고 집안의 공기는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서연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가 그 말은 선고였고 집안의 모든 순결을 멈추게 했다. 민재는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밀쳐내며 날 건드리지 마 라고 외쳤다. 그 순간 이지은은 복수심이 아니라 파괴만이 남았음을 깨달았다. 민재는 한마디 없이 떠났고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지은은 무너진 가족의 잔해 속에서 홀로 남았고 앞으로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질문이 남았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서막일 뿐이었다. 가평의 아침 공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상쾌했지만 이지은의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눌려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원피스는 몸에 딱 맞게 감겨 그녀의 늘씬한 허리선을 강조했고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온 트임은 은근한 섹시함을 자아냈다. 발에는 늘 신던 검은 스틸레토 힐을 신고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목선을 우아하게 감쌌다. 오늘은 진짜 전쟁터에 가는 기분이네. 이지은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민재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서연과 마주해야 했다. 점점 멀어져가는 가족의 균열 속에서 이지은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다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서연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며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띠고 들어왔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숨겨진 불안과 죄책감이 엿보였다. 엄마, 저 오늘 일찍 왔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세련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슬림한 청바지였다. 발에는 깔끔한 흰색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웠다. 하지만 그 미묘한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이지은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눈을 피하며 잠시 침묵하다가 엄마, 저도 많이 힘들어요. 라고 작게 답했다. 힘들다는 말로 모든 게 끝나지 않아. 이지은이 말했다. 너도 알잖아. 이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내가 그렇게 일찍 왔다는 건 혹시 오늘도 늦게 들어오라는 핑계거리가 필요 없다는 뜻이겠지.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말문을 닫았다. 이지은은 서연의 불안을 읽으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어. 늘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만 신경 썼지. 하지만 오늘부턴 다르게 살 거야. 너도 나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따뜻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지난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해. 한편 민재는 그날 이후 집을 떠나 서울의 한 낡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는 어깨에 걸친 낡은 가죽 재킷과 흰 티셔츠, 검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의 자신감과는 달랐다. 외로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는 조용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이지은과 서연의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재는 혼잣말을 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런데 왜 이지은 씨 눈빛은 아직도 나를 향해 불꽃을 뿜는 걸까? 그 순간 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메시지 발신인은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우리가 만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민재는 눈을 크게 뜨고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누가 나를 부르는 거지? 그리고 그 이유는?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신도 모르게 그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 만나는 건가요? 그리고 누구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그는 손을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편 이지은은 서연과의 대화가 끝난 후 거울 앞에 다시 섰다. 그녀의 눈빛은 굳건했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손목에 살짝 감긴 진주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듯 했다. 가평의 조용한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 속에 숨겨진 비밀과 거짓말은 곧 폭풍처럼 몰아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복수를 꿈꾸고 누군가는 진실을 감추려 한다. 그리고 민재에게 온 그 알 수 없는 메시지가 이 모든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열 열쇠가 될 것임은 분명했다. 어느 흐린 오후, 가평의 작은 카페 달빛 정원에서 이지은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짙은 남색 실크 원피스 대신 이번엔 은은한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 가죽 스커트를 매치했다. 고급스러운 진주 귀걸이가 그녀의 긴 목선을 따라 반짝였고 발에는 세련된 브라운 앵클부츠를 신었다. 창밖의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가운데 그녀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응시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다. 그는 짙은 회색 코트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불꽃을 품고 있었다. 민재는 이지은을 발견하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이모, 여기서 뵙게 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떨리는 기운이 섞여 있었다. 이지은은 살짝 미소 지으며 자리 한쪽을 가리켰다. 앉아. 우리 할 말이 많아? 민재가 앉자마자 이지은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메시지, 받았지? 만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그녀의 말투에는 비밀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번호도 모르겠고. 하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지은이 살짝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가평에 이런 미스터리한 메시지가 오다니 혹시 우리가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건가? 민재도 그 농담에 미소 지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금세 진지해졌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농담이 아닐 거야.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 과거를 알고 있어. 이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누가 보낸 건지 찾아야 해.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도. 이지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민재 씨, 우리 둘 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런데 이모, 우리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이렇게 마주 앉아 있다는 게? 이지은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럼 왜 이렇게 긴장하냐고? 우리가 서로에게도 비밀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지도 몰라. 그때 카페 문이 덜컥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회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이지은과 민재를 한순간에 파악하는 듯했다. 그의 등장에 두 사람은 무심코 몸을 움츠렸다. 드디어 만났군요. 남자가 낮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지은과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낯선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가져온 비밀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모르는 채 그들은 조용히 그 순간을 맞이했다. 가평의 평화는 이미 오래전에 깨져버린 듯했다. 비 내리는 가평의 오후, 달빛 정원 카페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낯선 남자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지은과 민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이름이 뭐죠? 이지은이 냉정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걸이 진주들이 살짝 흔들리며 은은하게 빛났다. 검은색 가죽 장갑을 낀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저는 한재호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일들을 지켜봐 왔죠. 민재가 살짝 몸을 긴장시키며 말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무슨 목적이 있는 건가요? 한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기대어 서서 말을 이었다. 당신들 가족의 비밀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됐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숨겨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단지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이지은은 가볍게 웃으며 반문했다. 진실이라? 그럼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건가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냉철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흥분이 일었다. 한재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말처럼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민재 씨, 당신도 이제 선택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선택이라면 어떤? 진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싸울 것인지 아니면 도망칠 것인지 한재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그 순간 이지은의 손목에 감긴 진주 팔찌가 빛을 내며 살짝 흔들렸다. 마치 그 모든 이야기를 알리려는 듯 그녀는 민재를 보며 작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진실도 감당할 수 있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요, 이모. 이제 숨을 곳도 숨길 것도 없네요. 한재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만남은 서울에서. 장소와 시간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카페 문을 나서자 빗방울이 다시 창문을 두드렸다. 남겨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지은이 농담처럼 말했다. 이거 가평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찍는 거 아닌가 몰라. 민재가 웃음을 터뜨리며 답했다. 그럼 난 주연 배우로 캐스팅된 거네요. 근데 이모, 우리 대본 좀 더 연구해봐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할지 암시했다. 가평의 평화는 이미 깨졌고 이제 그들은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평의 밤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이지은의 집안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검은 실크 원피스를 벗고 은은한 베이지색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부드러운 소재가 그녀의 피부를 감싸며 긴 목선과 어깨를 살짝 드러냈다. 발에는 가볍고 따뜻한 털 슬리퍼를 신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다. 거실 창가에 서서 멀리 가평의 야경을 바라보던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일까?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진주 팔찌가 반짝였고 그 빛은 마치 다가올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다. 그때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익숙하지 않은 번호와 함께 한재호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내일 밤 9시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근처 카페 모멘토. 중요한 단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지은은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곧바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 씨, 내일 밤에 만나야 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굳었지만 단호했다. 알겠습니다, 이모. 내일 봐요. 다음 날 서울의 번화가 강남역은 저녁 빛에 물들고 있었다. 이지은은 몸에 꼭 맞는 검정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은은한 베이지색 스카프를 목에 두른 채 카페 모멘토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다. 민재도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깔끔한 흰 셔츠에 다크 그레이 수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졌다. 두 사람은 잠시 눈빛을 교환하고 조용히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카페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로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이지은과 민재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저기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한재호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검은색 코트에 회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시간 맞춰 오셨네요.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단서가 뭔가요? 이지은이 물었다. 한재호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이 서류들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가족의 비밀과 관련된 증거들입니다. 이걸 토대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죠. 민재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다. 이게 정말 우리 가족과 관련된 거예요? 한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진실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맞서야 해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살며시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 인물은 검은색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었고 눈빛은 차갑고 결정적이었다. 그녀가 다가오며 낮게 말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이지은과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등장으로 숨겨진 진실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 했다. 가평과 서울을 오가는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놓였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카페 모멘토다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서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검은 코트의 단추를 잠그며 이지은과 민재 앞에 섰다. 그녀의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붉은 립스틱이 진한 눈빛과 어우러져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발에는 세련된 검은 스틸레토 힐이 그녀의 각선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엄마, 민재 씨, 서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어요.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어요. 이지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검은 원피스는 긴 팔로 팔목까지 감싸 우아함을 더했고 진주 목걸이는 조용한 권위를 상징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건 분명해. 민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우리 모두가 상처받았지만 이젠 그 상처를 치유할 시간입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다. 여기에 내가 찾은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뿐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조종하려 했던 흔적도 담겨 있어요. 이지은이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정말 믿기 힘들어. 민재가 어깨를 으쓱이며 농담조로 말했다. 가평에서 이런 드라마가 벌어질 줄이야? 다음엔 오디션이라도 봐야겠네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반응했다. 그럼 민재 씨, 주연은 누가 할 건가요? 이모가 하실래요? 이지은이 살짝 웃으며 답했다. 내가 맡으면 너무 무거울 테니까 당신이 해요. 내가 조연으로 나갈게. 이 세 사람은 짧게 웃음을 나누며 긴장감을 잠시 풀었다. 하지만 웃음도 잠시, 카페 문이 덜컥 열리며 한재호가 다시 들어왔다. 그는 이번엔 검은 가죽 장갑을 벗고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가 경고하듯 말했다. 숨겨진 진실 뒤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서로를 완전히 믿어야 해요. 이지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한재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우선
이 문서들을 분석해 누가 우리를 배신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뭉치면 못할 게 없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순간 카페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 모두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고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지은이 낮고 경고하듯 말했다. 준비하세요. 이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야. 밖에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창문 너머로 스쳤다. 가평과 서울을 잇는 이들의 이야기는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이지은은 재빠르게 카페 구석에 놓인 가방에서 작은 휴대용 손전등을 꺼내 들고 민재와 서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건 확실해. 조심해야 해. 민재는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이대로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서연은 냉정한 표정으로 창문 너머 어둠 속을 응시했다. 우리가 찾는 진실이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이제 숨을 곳도 믿을 곳도 없어요. 그때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다. 그는 검은 점퍼에 청바지를 입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초조함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다. 손에 든 봉투를 이지은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걸 꼭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 권리가 있어요. 이지은은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가평에서 찍힌 여러 인물들이 담겨 있었고 문서에는 비밀스러운 거래 내역과 누군가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게 다 뭔가요? 우리 가족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숨을 고르며 답했다. 이 문서들은 여러분 가족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의 단서입니다. 누군가가 과거의 죄를 감추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드러나면 모두가 위험에 빠질 겁니다. 민재가 무겁게 말했다. 그럼 우리도 이미 타깃이 된 건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이지은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헤쳐나가야 해요. 비밀과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만 합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요. 이제부터는 서로를 믿고 지켜야 해요. 그 순간 카페 밖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동시에 몸을 굳히고 숨을 죽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지은이 낮고 경고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세 사람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고 가평의 평화로운 밤은 어느새 잔혹한 운명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깊은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카페 모멘토의 조명이 희미해질 무렵 이지은은 창가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검은 실크 원피스는 밤의 어둠과 어우러져 그녀의 우아한 곡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나며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민재와 서연은 한쪽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문서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갑자기 카페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짙은 회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세련된 검정 구두를 신고 있었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이지은 씨, 민재 씨, 그리고 서연 씨 맞으시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지은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맞습니다. 누구신가요? 여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저는 경찰 수사관 한소영입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드리러 왔습니다.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경찰이라면 우리가 찾던 그 사건과 관련된 건가요? 한소영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증거들이 여러분 가족과 관련된 오래된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선 매우 복잡한 조직 범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인가요? 한소영은 차분하게 답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입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합니다. 무엇이든 밝혀야만 해요. 한소영은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 안에 여러분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죠. 민재가 파일을 펼쳐보며 말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믿기 힘들군요. 한소영이 무겁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서로를 믿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어요. 그 순간 카페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동시에 긴장하며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카페 앞으로 다가왔다. 이지은이 낮게 속삭였다. 우리가 쫓기는 신세가 된 것 같군요. 한소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시작일 뿐이에요. 밖에 다가오는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졌고 카페 안의 불빛은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할지 예고하는 듯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위협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승용차가 카페 앞에 멈춰서자 차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긴장감과 위험이 묻어났다. 이지은 씨, 민재 씨, 서연 씨, 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등검찰청 특별수사팀의 이준호 검사입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사건을 직접 맡게 되었습니다. 이지은은 순간 몸을 곧게 펴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검사님, 저희 가족이 이렇게 큰 사건에 연루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준호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 서류는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와 참고 자료입니다. 민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다. 검사님,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족 주변에서 벌어진 배신, 그리고 거대한 조직의 음모입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준호 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이준호 검사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희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이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때 카페 밖에서 갑작스런 소란이 일어났다.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어두운 그림자들이 카페 문을 향해 다가왔다. 이준호 검사는 즉시 휴대용 무전을 꺼내 들고 말했다. 보호팀, 지금 바로 지원 요청합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이지은과 민재, 서연은 서로를 굳게 바라보며 준비 자세를 취했다. 긴장이 극에 달한 순간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인물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가평과 서울을 넘나드는 이들의 운명은
거대한 어둠 속에서 더욱 깊게 얽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진실과 배신, 욕망이 뒤섞인 새로운 비극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만 요청하신 내용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